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네, 긴장을 하고 기다렸었는데요. 오늘 저희 SAP를 부탁해요. 네 번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많이 저희가 오는데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웨비나 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죠, 사실. 네, 출근길은 좀 힘들었지만 네. 그래서 자리에 앉으셔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 웨비나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살짝 걱정되네. 이런 비 오는 날 인터넷이 느리더라고요. 네, 인터넷이 시스템 하시는 분이라 잘 아시는군요. 네, 비 오는 날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안에서 조금 렉이 걸릴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 분들도.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반팔 입었어요. 네. 아직 무대 의상을 저희가 반팔밖에 준비 못 해가지고. 네, 다음 세션에서는 좀 긴팔 준비해보죠. 근데 조명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온도 딱 맞는데요. 네. 오늘 SAP 지금까지 오늘 4회째인데요. SAP를 부탁해 지난 세션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시간이 B1 SAP Business One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래서 저희가 C4 ERP라는 걸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S4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 테마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SAP용 하드웨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테마이기 때문에 좀 새롭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은 SAP 코리아에서 하는 게 아니라 BSG 파트너에서 한다는 점, 이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광고할 때 저희 회사 로고를 좀 더 크게 써야 되나 싶은 생각 드는데, BSG 파트너스 저희가 기획을 하고 진행하는 세미나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될 거니까요. 저희가 11월까지 이제 시즌 1, 앞으로 이제 2번 더 남았죠. 어쩌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11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즌 2에서 또 이제 만나는 그런 과정을 가겠습니다. 많은 앞으로 SAP를 부탁해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첫 번째 저희가 세미나를 했을 때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그 장표 중에 보시면은 지난번에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 서비스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장표 자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를 이제 저희가 표현해주고 있는 정리해 놓은 장표인데, 인프라스트럭처를 빌려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플랫폼을 빌려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방법 해서 클라우드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모델을 저희가 그림으로 이제 그려놨던 것인데, 1차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 제공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사실 오늘 SAP 솔루션을 SAP용 서버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클라우드 방식의 도입 방식을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사전 선물 하셨을 때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클라우드 방식으로 SAP 시스템도 도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미 국내에 도입사들이 생겨나고 있고 굉장히 반응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우리 SAP를 부탁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정말로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존에 하드웨어를 사서 또는 리스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방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효익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전 등록을 결과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등록하실 때 설문을 하셨잖아요. 그 설문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죠. SAP 관련 서버와 SAP 외의 기타 시스템에 대해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버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저희가 여쭤봤을 때 관심 없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약 30%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70% 분들은 관심이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이게 어제 집계인데요. 그러니까 30%라고 하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말하기 나름이긴 한데 1년 반 전에 비해서는 저희도 1년 반 전에 오프라인에서 똑같은 설문을 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긍정적인 시각이 더 늘어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역전돼 있었거든요. 부정적인 시각이 60, 긍정적인 게 32였는데 지금 이미 이렇게 변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클라우드 서버 관심 없다라고 답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오늘 들어보시고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인프라 부분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제 로고가 여러분께 표시가 됐을 텐데 그 저희가 그 오늘 설명해드릴 그 클라우드 하드웨어 부분에 그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그 벤더명이 이제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회사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클라우드 하드웨어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하게 가장 독보적인 정말 독보적인 위치죠. 그러니까 SAP가 ERP 분야에서 독보적이라고 하지만 그 클라우드 하드웨어 부분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못하죠, 사실. 그만큼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회사가 클라우드 하드웨어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뭐 도미네이션에 가까운. 그래서 각종 리포트를 보더라도 아마존 웹 서비스와 기타 뭐 떨거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타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정도로 일일이 다른 경쟁사는 언급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SG가 아마존 웹 서비스의 파트너사이기도 하죠. 네, 좀 모르신 분들 계신데 국내에 이제 SAP도 잘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잘하는 기업은 사실 BSG밖에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래서 SAP on AWS라는 주제죠. 그래서 SAP를 AWS라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돌릴 수가 있고 그게 효익이 어떤가를 저희가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 서론을 마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제가 오늘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 네, 아침에 아기를 밥 먹이고 정말 밥 먹이는데 너무 밥을 안 먹어서 또 와이프가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제가 정말 오늘 피곤했어요. 와이프를 클라우드에 담아놓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필요할 때만 끌어쓰게. 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니까. 네, 잘 살아봐야죠. 그래서 그 SAP 온 이제 AWS 주제로 오늘 어떤 아젠다로 갈 건지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십시오. 예, 네. 아젠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네. 오늘 설명을 드릴 게 클라우드 중에 대표적인 서비스 말씀해 주셨던 AWS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AWS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 AWS의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 각각 서비스에 대한 요금 체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온프로미스 환경과 AWS 환경에서 그 궁금하신 것들이 이제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네. 그걸 TCO 관점에서 좀 바라볼 거고요. 이제 과연 클라우드가 싼 건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프레미스라는 게 온프로미스라는 건 이제 클라우드와 상반되는 개념이죠. 고객이 직접 구매해서 운영을 하시는 시스템을 의미를 하고요. AWS는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빌려 쓰는 개념인 거죠. 빌려 쓰는 개념이고. 그 다음은 말씀드릴 건 SAP를 정말 클라우드에 올려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인데 그거에서 궁금하신 것들이 이제 뭐 성능적인 측면도 있으실 거고요. 비용적인 측면도 있으실 건데요. 비용적인 측면을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능적인 측면인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SAP ERP 서버의 사이징이 적당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사이징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사 사례에 저희가 SAP ERP를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소유하고 계시던 시스템을 AWS로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했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성능에 문제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네. 오늘 지금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와이프를 클라우드에 넣는다. 역시 IT 정신. 많이 속상했어요. 진짜 제가 오늘 정말 속상했습니다. 김창현님 진짜 오늘 아침에 힘들었어요. 네, 정말 와이프 켜보셔서 아시죠? 네. 사장님도 위에다 넣고 싶은데. 사장님, 네. 그래도 저희 사장님 뭐 괜찮은 편이잖아요. 다른 회사에 비하면. 그런가요? 네. 네. 제가 너무 입에 말리면서.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릴 건 AWS 서비스 종류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는 AWS 전체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AWS 서비스 중에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SMS 문자 발송 서비스도 있고
뭐 메일링 서비스도 있고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해주는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은 배제를 했고요. 오늘 네.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에 합당하는 SAP를 AWS에 넣을 때 필요한 네. 하드웨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WS 직원들도 잘 모를 정도로 엄청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 네.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서울 이전에는 아직 다 전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방대한 것 중에 SAP에 관련된 부분만 이제 엮어서 예.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컴퓨팅은 말 그대로 이제 컴퓨팅 파워하고 메모리 이렇게 CPU와 메모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올라가는 가상 머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상 머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이제 아마존에서는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타입,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타입, 일반적인 타입, 뭐 더 큰 인스턴스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인스턴스 타입 여러 가지로 종류를 만들어 놨고요. 네. 계속해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인스턴스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서버에 할당되는 디스크 용도의 스토리지 공간이 있고요. 네. 뭐 저희가 좀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백업 공간이 있습니다. S3라고 얘기하는. 그 스토리지 종류도 스토리지 종류도 이제 다양한 종류로 네. 약간 비싼 거, 예, 조금 가격을 비싼 이제 거. 여러 가지 네. 해놔서 예, 어느 정도 사용 고객-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좀 그렇죠. 비싼 거, 싸고 정해지는 사용 거죠. 용도도 있고 양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틀려지니까 네. 고객분이 필요하신 만큼 필요한 적당한 스토리지를 쓰시면 되는 형태의 스토리지입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RDS라고 하는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탑재된고 관리를 AWS에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데이터베이스가 그 AWS 같은 경우는 OS가 한정적이거든요. 네. 리눅스나 윈도우즈나 네. 이거밖에 되질 않아서 네, 뭐 네. 유닉스가 일단 되지 않으니 유닉스가 안 되는 게 좀 이렇게 특징이죠. 되지 않아서 네. 유닉스 머신에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안 되고 네. 네. 그 외에 그 OS에 올라가는 데이터베이스들은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네. 고객사분들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탑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AWS의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월 비용으로 내실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마지막 거기서 그 유닉스는 사실 조금 요즘에 추세가 어떻습니까? 유닉스랑 리눅스, 요즘- SAP도 이제는 리눅스로 가지 않나요? 요즘 추세는 전반적으로 이제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네. 예전에 유닉스 환경에서 네. 이제 리눅스 환경으로 내려가거나 뭐 윈도우즈 X86 머신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X86 머신의 컴퓨팅 파워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컴퓨팅 파워랑 안정적인 것 때문에 유닉스를 쓰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지금 X86 머신들이 많이 좋아져서 X86 머신으로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들도 사실 많이 하고 있으시고 그 S4하나도 리눅스잖아요. 그렇죠. 네. S4하나도 하나DB 자체가 이제 리눅스 머신에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네. 리눅스를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네.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네트워킹은 말 그대로 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기본 환경인데요. 이제 뭐 가상 네트워크 VLAN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고객사 간의 네트워크 VPN을 통해서 고객사와 AWS 간의 네트워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시스템을 로드 밸런싱 할 수 있는 분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서비스들이 기본적인 네. 그 인프라 그 저희 처음 클라우드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IaaS라고 불리는 네. 예, 인프라 제공하는 것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들입니다. 아까 그 인스턴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많이 나올 단어잖아요. 그쵸, 그거 인스턴스를 쉽게 말하면 서버라고 인스턴스는 생각하시면 그냥 될까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예. 예, 그렇게. 고객분들이 그 생각하시기엔 그냥 서버라고 생각하셔도 네, 네, 되고 네. 이게 그 고객분들이 생각보다는 가상 머신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이미. 네. 그 가상 머신하고 클라우드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 네.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욱 안정적인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의 가상 머신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 머신에 대한 이중화나 뭐 이렇게 원격에 떨어져 있는 DR 구축이나 뭐 이런 기본 인프라를 갖춰놓은 상태가 클라우드인 거고 네. 고객사에서 직접
이렇게 가상 머신을 운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한정적이거든요. 자원이 자원이 유한 내가 어차피 그렇죠. 구매를 해서 네. 그 안에서만 가상화시키는 거니까. 그 안에서만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한정적이신 네. 거고. 아마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뭐 이론상 끌어다 쓸 수 있는 계속 거니까요. 추가를 아마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쓴 만큼 쓰는 게 또 매력이죠. 뒤에서 나오겠죠, 얘기가. 네.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뭐 AWS가 아니더라도 클라우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사실 가장 큰 장점은 그 하드웨어적인 점을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거든요. 고객사분들이 실제 하드웨어를 도입을 해서 하려면 도입을 하는 데에 대한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만만치 않게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네, 아주 단순 작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OS를 패치를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작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은 전부 다 클라우드 네. 사업자가 다 진행을 해주는 거고 네.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진행해 놓은 자산들을 내 필요성에 맞춰서 잘 짜집기 위해서 쓰시면 그게 업무가 작은 업무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스턴스 하나를 띄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대략적으로 인스턴스 계획만 잘 세워진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면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데까지. 그러면은 온프레미스로 우리가 구매한다 치면은 사실 발주 넣고서 뭐 그쵸. 기다려서 예. 뭐 설치하고 깔고 이런 데가 하면 얼마나 보통 옛날에 보통 하면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계산을 할 때 한 일주일 정도 발주 내고 일주일 네. 정도 보통 기다리고요. 유닉스 머신은 2배 정도 걸리거든요. 그 shipping돼서 오면 또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shipping돼서 오면 일단 그 외부 환경에 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루를 놔두는 게 일반적인 가이드거든요. 네, 네. 그럼 또 하루가 지나가고 다시 네. 이제 스토리지 세팅하고 OS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올려야 되는. 그럼 뭐 거의 주 단위의 일이 최소 걸리는데. 주 단위고요. 네. 네, 보통 서버 구매부터 시작해서 한 2주 정도는 돼야 실제 OS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를 네. 쓸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5분, 10분 안에 5분, 다 10분 안에 네. 거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 다루듯이 하게 된 거죠. 거의 네, 그런 클라우드 컨셉이죠. 환경에서는 네. 그 하드웨어처럼 보지 않고 서버 자체를 이제 소프트웨어처럼 사용하는 개념이라서 네. 소프트웨어는 내가 빌려 쓰는 거죠. 하드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여기서 계획되지 않은 서버가 가끔씩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처음엔 이만큼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예. 뭐 서버 한 대 더 필요하게 됐어. 그럼 또 2주 기다려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예, 거죠. 그렇지 않은 네. 거죠.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음. 다음 설명드릴 장표는 AWS 요금 체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AWS의 가장 큰 장점은 뭐 다른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초기 투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초기 네. 투자비가 없다는 건 이제 서버를 내가 살려면 서버 자체를 구매를 해야 되고 뭐 렉이 없다면 렉도 구매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전산실을 꾸미는 비용도 필요하고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초기 투자 비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네. 쓰는 만큼 월가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게 이제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한 만큼의 과금이라는 게 이제 그 다음 서비스 개별 과금 체계하고도 또 연동이 있는데 네. 실제 이제 스토리지 공간 같은 경우는 내가 1테라를 쓸 거야라고 미리 사놓는 게 아니라 1테라 중에 내가 지금 100기가만 지금 당장 필요하면 100기가만 딱 할당해서 네. 사용하면 그만큼만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네. 향후에 1테라를 쓰더라도 네. 지금은 100기가만 지불하면 되는.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에서는 1테라를 준비해 놨어야 그렇죠. 되지만 온프레미스 미리. 환경에서는 네. 무조건 1테라를 먼저 사놔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하드웨어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내가 100기가 쓸 때랑 1테라 쓸 때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꺼번에 이제 도입할 때 도입해야 네. 할인도 많이 해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클라우드가 정말 쓴 만큼만 딱 지금 내면 되기 때문에 향후 걸 미리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도 꺼두면은 또 과금이 안 되잖아요. 또 서버는 네. 꺼두면 과금이 안 되는 네. 형태거든요. 이게 클라우드라는 게 여러 사람이 사실 같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는 개념이라서 스토리지는 내가 독자적으로 할당받아서 쓰는 공간이지만 네. 컴퓨팅 파워는 이제 CPU나 메모리 같은 경우는 내가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쓰면서 그분이 이제 과금을 네. 그러니까 AWS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돌리면 되는 다른 거니까. 사람이 쓰면 네. 되니까 네. 예, 그런 개념이라서 내가 서버를 만들어 놓고 그 서버를 내려놓으면 과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서버 같은 경우는 사실 상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스펙을 사야 되는 예, 거고. 근데 이거는
이 AWS면은 이제 꺼두면은 개발 끝나면은 꺼주고 뭐 이렇게 뭐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서로 용도에 따라서 주간에 뭐 서버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야간에 서버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고객사별로. 그런 경우에 이제 주간에 많이 필요하시면 야간에는 꺼놨다가 주간에만 켜놓으시고 일부 서버들을 그리고 야간에 많이 필요하신 경우는 야간에 필요하신 서버를 미리 마련해 놓고 꺼놨다가 야간에만 켜고 이렇게 하시면 또 켰을 때만 과금이 되는 형태라 조금 유의하실 건 이제 AWS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금을 시간 단위로 과금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저희가 뭐 분 단위가 있잖아요. 분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시간 단위로. 그래서 1분을 써도 시간이. 1분을 써도 시간이 지나가면 1시간 비용이니까 그걸 좀 잘 조절을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스위치 온오프가 스케줄링이 되나요, 자동으로? 스위치 온오프도 이게 AWS 같은 경우는 API를 다 제공을 하거든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API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데 그 프로그래밍을 통하면 그 인스턴스의 뭐 예약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이따가 오토 스케일링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따 얘기하실 때. 예. 우리 그 연습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토 스케일링. 오토 스케일링.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 그 뭐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AWS의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건 내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내가 설계해 놓은 대로 증설해서 쓰는 개념인데 로드가 이만큼 넘어갔을 때는 더 서버를 더 붙여라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군요.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래밍해서 해놓을 수 있는데 SAP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SAP 같은 경우는 그 서버 하나하나당 인스턴스라는 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 방금 AWS 얘기하는 인스턴스랑 조금 다른 개념에 SAP에서만 얘기하는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 서버에 여러 개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한 서버에 하나씩만 올려도 되고 이런데 그 인스턴스마다 호스트 이름이 다 박혀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만 얘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얘를 오토 스케일링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을 SAP에 쓰기는 사실 쉽진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 꺼두고 키는 형태 꺼뒀다가 내가 서버 증설을 할 때 부하 걸릴 때는 잠깐 껐다가 그렇죠. 새로운 더 스펙 좋은 놈으로 옮겨가는 AWS의 기능 중에 보시면 그 모니터링하는 기능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 기능들 중에 알람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알람은 특정한 그 스레스홀드에 걸리면 예를 들자면 CPU를 90% 이상 쓴다 이 인스턴스를 그러면 다른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다른 인스턴스를 키거나 이런 작업들을 그 스케줄링에서 걸 수가 있어요. 자동화해서. 그러면 내가 미리 설계를 해놓고 SAP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오토 스케일링이 아니라 인스턴스를 미리 설계해놓고 그 인스턴스를 껐다 켰다 하는 걸 자동화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픈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토 스케일링 좋습니다.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SAP에서 못 쓰니까 어쨌든 저희가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거니까. 그만큼 저희가 AWS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다음 내용 가볼까요? 다음. 그 밑에 내용을 드리면 이제 AWS를 싸게 쓰는 방법인데 AWS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일단 스토리지 구매를 온프리미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버 구매할 때 대량으로 살 때 할인을 해주긴 하는데 그게 내가 계속 누적해서 쓸 때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처음 내가 살 때 한꺼번에 많이 사면 할인해 줄게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뭐 그 마트 같은 데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그 AWS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대량 구매 할인이 특히 많이 되는데 스토리지를 내가 처음에 100기가를 쓰거나 뭐 이렇게 되면 기본 여기 그 장표에 보시면 1테라까지는 0.03 달러거든요. 월에. 근데 기가바이트당. 근데 1테라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49테라까지는 0.0295 달러를 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AWS에서 할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미리 예약해서 할인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이제 예약 구매 할인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른 방법인데 저희가 미리 설정해 놓은 양만큼 내가 이만큼 쓰겠다. 근데 이 예약 구매라는 게 꼭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1년 단위 계약인데 거기에 내가 몇 시간을 쓰겠다라는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시간만 쓰겠다 이렇게도 예약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예약한 기간에 금액을 성급을 하시면 더 많이 할인되시고 그걸 그냥 월별로 하시면 조금 덜 할인되시고 네. 뭐 이런 형태. 그런 형태가 또 예, 예약 구매 약정이군요, 일종의 예, 약정. 1년 약정 네. 예,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그 한다면 제가 가이드를 뭐 여기서 그렇게까지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하신다면 어느 정도 추이를 보시고 최소 사양으로 예약 구매를 하시면 네. 예,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파트너사가 이제 그런 아키텍처나 그런 설계를 도와드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AWS를 활용해서 TCO를 낮추는 방법인데요. 이거 이제 앞에 예약 할인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은 상태. 네. 온디맨드로 내가 쓴 만큼만 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여기는 일단 온프로미스 환경에서는 선결제 비용이 필요하시고요. 그게 서버 도입 비용부터 필요해서 네. OS나 그 DB 라이센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센스들이 포함된 형태의 선결제 비용이 필요하시고 네. 뭐 그걸 리스 형태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온프로미스 자산으로 잡아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결제 비용이 필요하시고 그거 이후에도 이제 매년 유지 보수 비용이 네.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AWS 같은 게 일단 선결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고 사용료의 서버의 비용과 OS의 라이센스, 심지어 이제 RDS 같은 경우 DB 라이센스까지 포함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사용료만 내시는 개념인데 네. 문제는 이제 워크로드가 보시면 고객사마다 그 특정 월에 좀 네.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그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를 하시거든요. 쇼핑몰이시다 보니까 네. 특정 기간에 이벤트를 하시는데 그때 증가가 워크로드가 많이 증가를 하시는 거죠. 네. 그때 필요한 만큼 늘리면 인스턴스를 늘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또 다시 내려놓고 네. 이런 형태로 보시면 저기 보시면 회색 바가 네. 실제 온프로미스 환경일 때는 저렇게 맥스를 치는 피크 타임을 계산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처음 구매할 때 예를 들어 뭐 앞으로 5년 동안 그쵸. 예, 우리가 이 피크 정도 타임치를 피크 타임치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빠방한 서버를 그쵸. 갖다 구매하는 거잖아요. 엄청 빠방한 네. 서버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저희 AWS 같은 경우에 고객사에 잘 활용하시는 건 인스턴스가 워크로드 필요한 만큼 네, 요 파란 그거보다 색깔이 워크로드의 변화라고 했을 때 저 노란 그거, 네. 예, 노란색 면적만큼이 보시면 네. 비용을 내시는 거고 그렇게 비교를 온프로미스와 비교를 해보시면 나머지 부분이 이제 싸게 쓰시는 네. 게 되겠죠. 근데 뭐 가격이 1대1로 동일하진 않지만 네. 예, 어쨌든 더 적은 돈을 내셔서 운영이 가능하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크로드에 맞춰서 그 추에 따라서 하드웨어 스펙도 옵티마이제이션해서 갈 수 있는 게 최적화해서 장점인 가시는 거죠. 게 네. 예, 비용을 싸게 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예, 다음 장표를 보시면 그럼 SAP, ERP의 정말 하드웨어 사이징이 적당한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장표부터 이렇게 쭉 드릴 건데요. 네. 지금 이 장표는 저희 고객사 온프로미스 환경의 시스템을 AWS 옮기고 난 이후에 CPU 사용률이거든요. 근데 CPU 사용률을 보시면 그 맥스 노란색 선이 맥스 사용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AWS로 옮긴 이후에 요 사례 기업의 데이터인 거죠. 사례 기업의 데이터인데 네, 네. 노란색이 지금 맥스 사용률이고요. 네. 파란 18% 미만으로 떨어져 있네요. 예, 맥스가. 20%를 넘어선 적이 없고 네. 거의 15% 이내에서 동작을 하고 네. 있으시고 실제 그 평균 사용률은 5% 이내로 유지가 되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네. 요걸 저희가 사이징을 할 때 이미 고객사의 실제 운영하시던 시스템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예, 온프로미스 시스템에 AWS 가이드하는 게 매핑해서 네. 저희가 설계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실제 사용률은 더 낮으신 거죠. 아, 그러니까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 이만큼 서버가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AWS로 옮기면서 한 반 정도로 줄여서 했는데 온프로미스의 서버보다 확실히 적은 네.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거든요. 네, AWS에서는. 네. 네. 그래서 다운 사이징이 된 상태인데도 그런데도 지금 18% 충분히, 미만이다. 예, 미만이라서 네, 네. 만약에 요 고객사 분이 그 온디맨드로 해서 할인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작은 더 작게 해도 더 무방한 작게 해도 정도로. 무방한 정도 네. 거죠. 절반 정도로 낮춰도 50%가 되지 않는 CPU 사용률을 네. 보이실 테니까 예, 저희가 가이드 드릴 때 맥스가 80% 넘지 않게 쓰도록 가이드를 드리거든요. 네. 평균 사용률은 60% 이내로 유지할 수 있게 유지를 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참 안정적으로 지금 AWS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다음 장표를 보시면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네. 사이징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기존의 사이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사이징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고객사의 그 SAP 같은 경우 이제 사이징을 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그 사이징 툴을 이용해서 사이징을 하긴 하는데 이 고객사마다 업종에 따라서 그 사이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BSG의 고객사 사례를 이용해서 고객사에서 이 정도 사이징으로 쓰고 계시더라. 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일단 어느 정도 필요한 용량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그 다음을 네. 보시면 그 고객사마다의 특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피크치에 대한 보정이나 아니면 3년이나 5년에 대한 자연적인 증가분 보통 10에서 20% 정도를 잡거든요.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가 다른 사이트보다 많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정, 뭐 백그라운드 잡을 더 많이 돌려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정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럼 네. 보정을 하면 보통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실필요 용량의 2배 정도가 이제 보정 치료에서 고객사가 필요한 시스템 이렇게 잡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고객사의 이제 특수한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네. 고객사가 지금 매출보다 거의 2배가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른 계열사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서버로 감당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버에 여유 공간을 많이 두거든요. 뭐 네. 디스크나 CPU나 메모리를 더 꽂을 수 있게 네. 그렇게 여유 공간을 보통 여유율 100%라고 하거든요. 아, 슬롯을 저희가 더 여유 있게 나중에라도 꽂을 수 있는 그 슬롯 대용량 서버를 구매한다는 여유율을 거죠. 네. 100%로 두는데 내가 사용하는 만큼의 여유 공간을 그대로 만들어 해서 저희는 사이징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똑같은 사양이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 그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나거든요. 서버 자체가. 아, 똑같이 현재 스펙은 똑같은데 얘는 앞으로 확장성이 더 크다 네, 그러면 얘가 확장성이 더 확 큰 뛴다는 놈은 거죠. 가격이 네. 뭐 배 이상으로 네. 뛰거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버전 같은 경우는 뭐 심하게는 4배 이상도 네. 가격이 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특수한 기능들이 더 추가되어 있긴 하지 더 네. 안정적이고 네. 더 커질수록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비용이 그렇게 증가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 보면 여유 용량이 실필요 용량보다 3배 정도가 되는 거죠. 전체 네. 여유, 네. 전체 사이징의 75%는 지금 당장 필요한 양이 아니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AWS 같은 클라우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저희가 처음 설계한 실필요 용량만큼만 가지고 시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오픈 시점에. 뭐 그게 훨씬 실필요, 효율적이고요. 예, 그거 자체도 실필요 용량 자체도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 했던 실필요 용량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트랜지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른 설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거보다 더 작은 용량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 네. 더 크게 필요한 양만큼 늘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를 고객사 상황에 맞춰서 오픈 시점에 가장 적합한 사이징으로 오픈할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장점이고 거기서 인스턴스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더 추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고객사 분들은 적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빛이 이 시스템을 사이징하는 컨설턴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을 덜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사이징이 오버사이징이 돼도 고객사에서 욕을 네, 저희는 먹고, 먹고요. 네. 이게 너무 적은 사이징이 네. 돼도 고객사분들한테 욕을 먹고. 먹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 맞추기가 사실 그거 뭐 점치는 것도 거의 아니고 쉽지 않잖아요. 점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정말 네. 점치는 거나 다름없는데 네. 그러니까 빛 입장에서 사실 엔지니어 입장에서 좀 크게 잡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은.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유 공간을 많이 잡는 네. 거거든요. 네. 저희 나중에 입장에서.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나마 여유 있게 하면 네. 욕을 덜 먹어요. 네. 아무래도 크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여유 이렇게 100% 잡아놨는데도 부족하신 고객사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오픈하고 당장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새로 들어와야 되니까. 네. 그 교체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셨고 고객사분들은 느린 상태로 한 6개월을 그냥 쓰신 거죠. 네. 근데 AW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오픈을 하더라도 다시 증설해서 고객사의 상황에 맞게 편한 상태로 쓰실 수 있는 네. 게 그때 다운타임이 뭐 몇 분 안 되잖아요. 다운타임이 저희가
그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한다면 네. 보통 한 2분에서 3분 정도 네. 소요가 되고요. 인스턴스 추가하는 건 뭐 기존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네.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분 안에 추가가 되는 그 거고. 정도로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로 사이징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좀 부족하다, 내지는 뭐 좀 남는다, 그런 걸 갖다가 옮기는 다운 사이징 아니면 뭐 업 사이징 하는데 시간이 그거밖에 2, 소요가 안 3분 정도 되면은 옮겨갈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 거군요.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안 한 것 같은데, 예, 클라우드는 박스 대 박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온프레미스의 예. 박스 스펙이 이만큼인데 클라우드 스펙을 똑같은 스펙으로 놓고선 뭐 5년을 비교하면 사실 클라우드가 비싸잖아요. 예,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 뭐 이 여유 용량을 다 차지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을 이만큼을 다 똑같이 클라우드로 클라우드로 하시면 하겠다. 그럼 클라우드가 비싸잖아요. 경험상 클라우드가 더 비쌉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클라우드에 대해서 처음 알아보시는 고객분들이 대부분 우리 걸 담으려면 얼마큼 돼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을 있는데 그쵸, 이걸 그쵸. 그대로 담는 걸 비교해 보시는 예, 거죠. 이만큼을 네. 우리가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에 이렇게 담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큼 돼요? 그러면 100% 비싸거든요. 그렇죠. 고객분들은 클라우드 비싸네.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시게 되는 네. 거죠. 근데 그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을 을 고려한 어떤 클라우드의 장점을 10분 활용한 아키텍처 설계가 되면은 코스트 메릿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설계는 이제 저희 같은 이용하시면 되는데 SAP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SAP와 AWS 다 하는 저희가 조금 네.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클라우드 장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시키고 이제 그런 처음부터 이렇게 큰 스케일로 안 가고 예. 스타트 스몰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장점을 갖다 10분 활용하면 가격적으로 메리시 뿐만이 아니라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플렉서빌리티가 훨씬 높으니까 예, 맞습니다. 더 유연하게 하드웨어를 대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박스 대 박스로 비교해서 클라우드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은 다 그렇게 비싸다고 네네. 생각하시는 근데 그거가 그건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사실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고객사 이제 사례로 들어갈 텐데 어미사님 이제 한 네. 말씀 하시고 가셔야 그래도 루신. 옆에서 네. 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네.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고객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드릴 고객사는 올해 초에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전산실에서 운영하던 대부분의 시스템을 AWS로 이관한 그런 고객사이고요. 고객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소비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유통기업으로서 해외에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최근 몇 년간에 국내 및 해외 매출액이 급상승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은 한 3천억 원 정도 규모이고요. 클라우드로 이관한 시스템들을 보면요. 거의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룹웨어를 제외한 SAP ERP나 레거시,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룹웨어만 이쪽에 사스를 이용하고 계신 거고 이 기업은 네네네, 나머지 시스템은 전부 다 AWS 올린 이제 저희는 올인 케이스라고 하는데 ERP를 포함한 모두 다 올렸고 네. 그리고 이 기업은 사실 뭐 저희가 사정상 이름은 공개 못하지만 사실 들으시면 다 아시는 그런 국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AWS 입장에서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네. 네. 그걸 BSG가 했다는 게 또 자랑스럽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AWS로 이전하기 직전에 고객사의 IT 운영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노후화된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스템 자체가 교체 시기가 이미 지나서 노후화된 상태에서 운영상의 리스크가 많았습니다. 또 그 하드웨어 위에서 운영되는 SAP라든가 기타 레거시 시스템 자체들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서버 교체라든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구매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OS DB 등의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그리고 업그레이드에 따르는 컨설팅 비용까지 초기 네.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좀 가지고 있었고요. 네. 또 그 외에 지금 최근에 그 국내 및 해외 매출액이 급성장하면서 비즈니스 변화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비즈니스 변화에 따르는 IT 환경 변화에 대한 요구도 좀 많은 네.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노후화된 그 시스템 환경으로는 그런 요구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네. 예.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로는 IT 운영 인력 부족을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전산실이나 그 외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수의 IT 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IT 팀원들의 그 뭐 퇴사라든가 조직 네.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는 그 서버 교체라든가 하드웨어 교체에 따르는 그런 그 비용, 초기 투자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모든 시스템을 옮기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그 스펙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OS나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다 업그레이드 네, 하면서 네. 다 클라우드로 옮긴 거죠. 그죠? 네, 네, 그냥 네. 똑같이 옮긴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예. 서버 스펙을 올린 건 아니고요. 적정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환경을 조사해서 적정한 사이징을 통해서 네.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겼고요. 네. 예, 그 클라우드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를 진행하여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서 언제든지 비즈니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네.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런 모든 그런 작업을 BSG가 IT 토탈 아웃소싱을 맡게 됨으로써 네. 클라우드 이관 및 업그레이드 고도화 이 작업을 진행하게 네. 되었습니다. BSG가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과 그 마이그레이션한 이후의 운영까지도 저희가 전부 다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네네. 되겠죠. 네네. 네. 좀 여러분들께 이제 자랑할 수 있는 BS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이제 좀 쇼잉업 네.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저희가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네. 네, 정말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운영에 대한 얘기를 또 저희가 하니까요. 네, 다 다음 시간에. 네. 예, 고객사의 뭐 대부분의 서비스를 AWS로 이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객사 시스템들을 보면 그룹웨어나 SAP, DB 서버라든가 레거시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들의 웹 서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룹웨어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시스템은 AWS의 서비스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한번 네. 불러주시겠어요? 네. 예. 네, 살짝 애니메이션을 넣는다고 넣었는데 네. 예, 이런 식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룹웨어 서비스는 어차피 SaaS를 이용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머지 서비스는 전부 다 AWS 에 올렸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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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장표는 이제 여기 질문 중에 그런 말씀이 올라왔었어요. 아까 클라우드로 변경 이동 시간에 따른 동기화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요 장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 질문 올라오는 건 제가 이따가 좀 몰아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42분이네요. 예. 설문조사 지금 네. 떴는데 설문조사 뜨시면은 답변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또 상품 준비했으니까 많이 설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방금 고객사 사례 중에 네. 네. 저희 주제에 맞는 AWS에 SAP를 마이그레이션해서 넣은 네. 절차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SAP 같은 경우는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전체 다운타임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고객사 상황 같은 경우는 SAP R3의 4.6C 버전을 쓰고 계셨고 4.6C를 썼고 논 유니코드 환경이었는데 넌 유니코드였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네. 필요하신 상태라서 SAP ECC 6.0에 EHP7으로 갖고 유니코드 유니코드까지. 컨버전까지 네. 해야 되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 다운타임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건 패스를 줄이는 거거든요. 네. 일단 패스를 줄여야 되는데 고객사의 시스템 상황이 패스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셨어요. 네. 그래서 4.6C의 논유니코드고 윈도우 2003의 MSS 2005를 쓰고 계셔가지고 네. 다운타임 없이는 얘에 대한 그 원패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절차를 크게는 이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5이요. 예, 네. 6번 리스트했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4.6C 버전의 ECC 6.0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된 놈을
데이터베이스 카피를 떠서 그리고 DB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OS 버전 업그레이드 네. 그 커널 패치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임시 서버로 이관을 하고 네. 거기서 다시 ECC 6.0 EHP7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진행한 또 하고, 이후에 네. 다시 이제 유니코드 컨버전 작업을 익스포트하고 임포트를 임포트하는, 통해서 네. 유니코드 컨버전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패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원패스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원패스로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이 시스템 환경이 안 돼서 5절차로 나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간 거죠. 복잡하다 보니 이제 다운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네. 구조였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수행 중에 이슈는 하나였습니다. 다운타임이었거든요. 네. 다운타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랑 다운타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처음 제안드렸던 다운타임은 72시간이었거든요. 네. 한 3일 정도가 이런 정도의 패스를 가서 5가지 패스를 거쳐야 된다면 고객사의 데이터 양이 뭐 1테라가 조금 안 되시는 양이었고 뭐 기존 운영 시스템의 환경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72시간은 거쳐야겠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최소죠, 최소. 예, 이게 네. 저희가 고객한테 해드릴 수 있는 72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막상 하다 보니 고객사의 상황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금요일 날 저녁에 끝나고 월요일 아침에는 쓰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말 48시간하고 금요일 저녁, 월요일 아침 이렇게 해서 60시간에서 뭐 길어도 64시간 뭐 이 정도 안에 네. 무조건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네, 일단 60시간으로 60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 고객이 뭐 유통회사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만 다운타임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공장이 그 제조를 하시는 회사인데 네. 제조를 이제 공장을 주말에 멈출 수 있다. 아 주말에 네, 공장은 주말에- 멈출 수 있다. 네, 우리는 공장을 멈출 수 있으니 아 재고는 유통망에 일단 보내놓으면 미리 되니까. 보내놓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 네. 그러니 하지만 공장이 월요일 날은 열어줘야 된다. 예, 공장이 네. 서 있는 동안에만 니네 작업해. 뭐 이런 거였죠. 네. 예. 되게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72시간 안으로는 힘들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고객사 시스템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예,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그래서 1차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때 걸린 시간은 실제로 이제 ECC 6.0의 업그레이드는 하고 DB 마이그레이션까지 11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그다음 그다음부터 스텝부터 이제 AWS 로 올린 AWS에 거네요? 진행을 한 건데 ECC 6.0에 HP7 업그레이드하는데 48시간이 걸렸고 네. 이제 패치가 좀 많이 적용이 돼야 되는 상태라서 서포트 패키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니코드 컨버전 작업을 했는데 그게 26시간 네. 정도가 걸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 한 2시간 정도 해서 87시간 정도가 소요가 그게 됐거든요. 이제 그게 1차 테스트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1차로 저희가 수행을 네.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다운타임을 많이 줄인다고 줄인 건데 사실 87시간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AWS에다가 올리는 테스팅 작업을 이제 했을 테스팅 때 이 작업을 정도가 했을 때 이 나왔다는 정도가 거죠. 네. 나왔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작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이관하고 네. 마지막 리허설 할 때 시간인데 실제 이관 시간하고 리허설 시간은 거의 같았거든요. 저희가 네. 같은 절차를 가지고 또 동일하게 고객사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관할 때 이제 ECC 6.0의 업그레이드 다운타임만 해서 11시간 정도 걸렸고요. 네. 실제 이게 ECC 6.0의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을 고객사분이 사용하시면서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되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타임만 해서 11시간이 된 거고 네. 11시간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 카피까지 이루어지는 AWS로 데이터를 이관하는 작업까지가 마무리된 게 11시간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데이터 양까지 고려를 한다면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1테라가 조금 안 되시는 양을 데이터 이관까지 했으니까. 예, 그리고 AWS에서 EC 6.0의 HP7 업그레이드를 일단 12시간 정도 단축을 시켰고요. 예, 그리고 유니코드 컨버전 작업은 이제 절반 정도 이하로 네. 떨어뜨렸죠. 11시간 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시스템 오픈은 뭐 수작업이라서 2시간 정도 동일하게 걸렸고, 그래서 60시간을 맞춰 고객사의 요구사항 60시간을 저희가 맞춰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AWS에서 강점이 이제 인스턴스 타입의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고객사한테 제안했던 시스템은 여기 보이시는 M4 X라지라는 네, 작은 얘예요. 네. 시스템이거든요. 얘가 이게 실제로 고객이 사용해서 본 거죠. 이게 뭐 작은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뭐
그래도 센. 예, 네. 아까 작지만 강한. 네. 저희가 이제 고객사 사례로 보여드린 CPU 사용률에 보시다시피 20%가 안 되는 사용률이 네네네. 예, 네. 그 고객사 엑스라지를 쓰고 계신데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임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네. 증설을 시켜서 2X라지로 2배 정도 리소스를 증설을 시켜서 자원을 더 할당해서 잡은 거고요. 저희가 리소스 그 업그레이드나 유니코드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 최소 시간을 위해서 최대한 리소스를 많이 쓰도록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소스를 최대한 많이 쓴 거였고 이걸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인스턴스로도 조정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네. 저희가 최적화해서 실제로는 이관을 저 2X 라지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 다운타임은 60시간에 맞추게 됐고요. 그러니까 약간 옷 사이즈처럼 되어 있네요. 인스턴스의 타입이 뭐 2X 라지, 뭐 4X 라지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거의 그래서 네. 그 CPU랑 메모리가 저 앱 앞에 붙어 있는 그 영문자 이니셜이 일반 타입을 얘기하거든요. M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M이라는 타입을 얘기하는 M이라는 거고. 네. 타입이 제너럴한 타입입니다. 네. 제너럴한 타입으로 일반적으로는 CPU와 메모리가 1대 1대4. 1대4 정도 네. 되는 타입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희가 해서 그렇게 큰 2X 라지를 쓰다가 이제 X 라지로 옮겨가는. 엑스라지로 네. 최종해서 오픈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서버를 센 놈을 가지고선 컴퓨팅 파워를 확 투자해가지고 다운타임 갖다가 확 줄인 착 줄인 거고. 거고. 그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다시 고객분이 노멀하게 간 사용하실 거죠. 분. 그러니까 이게 기존 조건법에서는 불가능했던 방식이잖아요. 기존에서는 불가능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릴 건 저희가 사례 기업의 SAP 성능 비교인데 네. 기존의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쓰고 계신 이제 한 5개월 정도가 있으시고 네. AWS로 옮기고 나서 1개월 정도 지금 쓴 장표거든요. 네. 보시면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여기도 이제 성능이 워낙 좋으신 상태였거든요. 네. 0.4초, 0.3초 뭐 이랬던 네. 거였는데 AWS 옮기고 나서도 CPU 사용률이 20%가 되지 않고 실제로 0.2초, 0.3초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AWS에서 SAP를 쓰는데 큰 문제는 없다. 뭐 잘 돌아간다라고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 말씀 AWS로 옮기면서 더 빨라진 케이스네요, 이 경우에. 이게 더 빨라진 건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있어서 OS, DB, SAP 다 업그레이드 다 업그레이드가 된 차도 있지만 예, 우리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AWS에서도 문제없이 조금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는 네, 거죠. 그 환경을 더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해치지 않고 잘 서포트해 준다는 얘기죠. 보통은 업그레이드가 되면 더 무겁거든요. 네.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네. 더 무거운 환경이 더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한 비교를 좀 드릴 건데요. 네. TCO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프로미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고객사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인프라가 이제 다 교체를 하셔야 되는 상태라서 네. 기존 인프라에 대한 운영비가 있으셨거든요. 네, 뭐 인건비 포함해서 IT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인프라를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전산 실에 대한 유지 비용이 필요하셨거든요. 네. 전기료 포함해서 냉난방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버가 다 노후화됐으니 신규 네. 서버를 교체하셔야 되니까 신규 서버 구매 비용 이게 필요하신 상태였거든요. 기존 그대로 만약에 유지를 하신다면 네. 근데 클라우드로 저희가 이관을 하면서는 다음에 보시면 기존 인프라 운영비 약 90%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인프라 공간 자체가 축소가 되셨거든요. 남은 인프라라는 게 이제 인터넷 쓰셔야 되니까 네트워크 장비 있어야 네트워크하고 되니까요. 전화 써야 네. 돼서 이제 PBX 장비나 전화, 인터넷 전화요. 네. 네.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신 거고 네. 예, 그 기존 인프라에 포함 그 운영비의 90%에 포함되는 금액이 어떤 게 있냐면 다음에 보시면 AWS 사용료 실제로 이제 서버 네트워크 사용료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토탈 아웃소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토탈 아웃소싱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 운영하시는 걸 그대로 옮겨서 저희가 90% 금액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돈이 100이면 예. 그거의 90 정도의 비용으로 모든 걸 다 새로운 것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네, 운영을 하고 운영도 계십니다. 다 외주를 맡겨서 예. 커버하는 안정적으로 네,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예, 옮기고 나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에 대한 민첩성이 강화가 되신 거고 네. 그리고 글로벌 사업 환경에 대한 인프라를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해드린 상태거든요. 네. AWS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다른 클라우드 국내 로컬 벤더의 장점은 글로벌하게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금방금방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그 지점을 확장할 수 있고. 아, 한국에 있다가도 내가 뭐 싱가포르로 그렇죠. 싱가포르나 뭐 지사가 일본이나 거기다 뭐 유럽이나 바로바로 이렇게 확장이 네. 된다면 네. 그쪽에 옮겨서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신규 서버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은 효과가 지금 나고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토탈 아웃소싱을 통해서 아무래도 저희 예, 운영 전문 그렇죠. 기업이다 보니 네. 예, 운영 전문성을 강화가 되셨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운영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예, 네, 그렇죠. 운영만 하는 전문 기업은 아니고요. 예. 양대 축이죠. 예, 네. 예. 보안 얘기 사실 지금 보안에 대한 문의를 몇 분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네.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해서 네.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네. 일단 기본적인 AWS에서 인프라는 네. AWS가 정보 보안의 각 나라마다의 정보 보안 요구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정보 보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각 인프라에 대한 그 접근이나 제어에 대해서 감사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 시켜놔서 그 감사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제어를 다 가능한 거고 인프라 보안은 기본적인 그 가상 환경에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방화벽이 다 개별로 다 처리가 되고요. 네. 예를 들자면 웹 서버, 와스 서버 서로 다른 네트워크 구간에 둘 수 있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도 끊을 수도 있고 네. 풀어주는 것도 포트 단위로 풀어줄 네. 수 있고 이런 네. 서로 그 기존에 갖고 계셨던 방화벽을 전부 다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고객사가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오픈해야 되는 네. 쇼핑몰 같은 네.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라는 걸 추가로적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도입을 해서 좀 더 보안을 강화했고 뭐 DB 암호화나 이런 것들은 별개 서비스를 이용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보안은 기존 온프리미스나 뭐 IDC를 이용하시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고요. 사실 요즘의 보안 가장 큰 취약점은 내부 직원에 의한 공격이거든요. 네. 내부 직원 PC가 감염이 돼서 공격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승인된 기기에 통해서 접근이 되는 거라 네. 이건 AWS도 똑같이 막지를 못하거든요. 네. IDC도 마찬가지고 네. 온프리미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PC 보안을 하셔야 되는 상태인 거고 그건 이제 AWS에 보면 이 PC도 VDI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네. 그런 걸 이용하시면 좀 더 아마 보안을 강화하실 수 있을 거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사실 아까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 사장님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여러 가지 왜 이거를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키포인트를 좀 집어달라. 근데 사장님들이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네 시스템을 그러니까 자사의 시스템을 외부에다 놓는 게 사실 거부감이 예, 있는 경우가 거부감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게 안전하냐, 금고에다가 놓는 게 안전하냐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 뭐 굉장히 뭐 대표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말이 또 맞는 얘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만큼 AWS가 보안이 뭐 뚫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추가적인 솔루션을 저희가 덧붙여가지고 더 보안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AWS 같은 경우는 사실 서비스의 시작 자체가 네. 아마존이라는 웹 서비스 실제로 이제 쇼핑몰이었죠. 쇼핑몰부터 네. 시작을 한 거라서 네. 자기들에 대한 그 기능들이 전부 다 지금 AWS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프라가. 네. 그러다 보니 그 아마존이 뚫리지 않는 이상 이게 안 뚫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렇죠.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 SAP를 AWS 운영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에 대한 네. 걸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SAP를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결산 시점이나 뭐 이런 시점에 뭐 월말, 월초, 뭐 연초 뭐 이런 경우에 워크로드가 많이 네.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현상을 느끼시는데 네. 그런 시점에 자원을 쉽게 증설할 수 있다라는 네.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적은 비용으로. 그 그때만 파도가 딱 지나가면 또 그쵸, 다시 낮출 네.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점에서 보면 프로젝트를 어떤 프로젝트든 구축 프로젝트든 뭐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든 마이레이션 프로젝트든 이런 것들을 할 때 네. 다양한 테스트 환경이 필요한데 그 테스트 환경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신규 네. 구매를 해서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AWS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환경을 그대로 복제를 떠서 테스트 환경을 만드는 게 아주 간단한 뭐 클릭 몇 번이면 네. 만들어지거든요. 환경이 뭐 그 이후에 세팅은 조금 일부 들어가야겠지만 네. 서버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지는데 불과 뭐 10몇 분 안에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HA나 DR 같이 고가용성 환경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HA라는 게 이제 고가용성,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예,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를 얘기하는 거고, 하고 DR은 디제스터 네. 리커버리라서 재해 복구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고가용성 환경 구성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온프리미스 할 때는 사실 온프리미스, 비용도 뭐 더블 비용도 이동하는데, 일단 네. 더블이 돼야 되고 공간도 더블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 구성이 쉽지 않은데, 이런 게 AWS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가용성 환경으로 되어 있는 구성이라 네. 예, 쉽게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곳에 위치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또 백업 쪽 단에서는 사실 꺼두면 또 비용이 또 안 나오는 예, 맞습니다. 않나요? 예,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백업용 서버는 내려놓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네. 적은 비용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또 네, 있고요. 예, 네. 그래서 HA나 고가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쉽게 구성하고 싸게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IT 운영을 하는데 네. IT 운영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 어떻게 네.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고민들도 있고, 인력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거든요. 네. 뭐 퇴직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고 뭐 신규 인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고민은 적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좀 더 심화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고객사분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런 그렇게 장점이 되고요. 있는 거죠. 예. 네. 이제 시간이 12시긴 한데 그 다음에 여기 더 있군요. 네. 예. 저희 5분 정도만 좀 더 쓰도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SAP 온 AWS에 대해서 SAP 노츠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SAP에서 SAP를 AWS 쓰려면 어떤 서비스들을 쓰시면 되고 어떤 것만 유의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링크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노츠를 SAP 보시면. 노츠라는 게 그 SAP에서 이제 알려주는 안내 공지사항 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AWS에서 SAP를 돌리는 것에 대한 이제 공지가 나와 있고, 예. 사실 그 글로벌하게 SAP가 자사 클라우드도 가지고 있지만 AWS랑 또 타이트하게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 예. 있어서 AWS 환경에서 이제 SAP를 돌리는 게 다 인증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SAP에서 그 클라우드 환경에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실제로는 아마존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네. 두 군데에 지금 퍼블리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아마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하게. 그래서 그 마지막 샘플입니다만은 뭐 질문을 제가 몇 개만 하고 갈게요. 일단 예. 저희가 AWS 관련 문의는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요 컨택이라는 메뉴로 가시면 제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제 젊을 때 사진.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한 두 개 정도만. 예. 그래서 질문 첫 도입 시 유지 보수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AWS를 처음 도입하실 때는 저희가 POC 방식으로 펀드를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에 뭐 한 몇 달 동안은 뭐 비용을 갖다가 아주 약하게 내지는 거의 제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사가 있으신 기업께서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P 운영 환경이 유닉스 기반인데 AWS 적용을 위해 유닉스를 윈도우즈 또는 리눅스 환경으로 변경 적용이 가능한지요? 라고 예, 물어보셨네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드렸었는데 네. 최근 추세가 다운사이징이 많이 추세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닉스 머신의 장점은 컴퓨팅 파워가 좋고 안정적이라는 건데, 요즘 나오는 X86 그 머신들이 리눅스가 올라가는 머신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거든요. 컴퓨팅 파워도 좋고 그런 상태라서 실제로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많이 다운사이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존 고객사 거를 유닉스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유니코드 컨버전을 했던 작업처럼 익스포트했다가 임포트하는 작업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마이그레이션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라이센스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서버를 옮기는 건, 그러니까 OS를 옮기는 거는. OS 그 SAP 라이센스 자체는 OS랑 상관이 없고요. DB랑만 관련이 있습니다. DB를 네. 그대로 유지하면 그 라이센스를 그대로 네. 쓰실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홍성우님께서 교체 및 마이그레이션 시 주의점이나 먼저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카이브된 데이터도 AWS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나요? 아카이브된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파일로 떨어지는 형태거든요. 아카이브라는 것 자체가 그 공간을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전혀 다른 서드 파티로 이관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가져왔다가 한 번은 이관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다시 옮기는 작업은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아카이빙 솔루션을 도입하기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AWS로 만약에 이관을 하신다면 기존 아카이빙 데이터를 그대로 쓰실 수는 없어요. 아카이빙 된 거는 어쨌든 마이그레이션 한 번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도 문의 주시면 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BSG는 어떤 약자냐면은 허성현님께서 질문하셨는데 BSG는 브릿지 솔루션 그룹의 약자고 저희가 창업했을 때 그 이름을 썼었는데 지금 BSG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캠브리지 간판 보고 지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저희가 벤처로 시작했는데 한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하나만 AWS IDC는 국내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국내 리전이 생겼고요. 그 SAP에 관련된 서비스는 전부 다 국내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아가서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달아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2016년 11월 10일 날 16년 11월 올해 다음 달 12월 10일 날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이번에는 SAP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BSG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왜 BSG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 미국 오피스를 또 오픈을 했잖아요. 그쪽에서 또 미주 지역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중국 지역도 이제 지사가 있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들으셔서 또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